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유지하면서 208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서 전기, 전자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면서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2%에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203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이 약세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44,000원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3% 하락하면서 72,0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이 12% 넘는 급락세 예상됩니다. 어제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11% 넘는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17만 7천원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이 어느새 5위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는데 오늘 32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포스코 2%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1%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판매 부진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37%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4만 6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물산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10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2%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SK의 상승폭이 강했습니다.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합니다. 2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2%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어느 순간 24위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5%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30만 원 선 깨고 29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27만 1,0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오늘 0.75% 하락세 예상됩니다. 9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어제도 1% 하락했습니다. 오늘 1%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오늘 2%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만 2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1%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세 예상됩니다. 27,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3% 하락하면서 21만 1,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 하락폭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53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상위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10% 정도 하락했었는데 오늘 8%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 동안 약 20% 정도 하락하게 되는 건데요. 어느 순간 5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 ENM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어제 소폭 상승했는데 오늘 2% 하락합니다. 7만 6,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라젠 8%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제도 9% 넘게 하락하면서 6만 5천 원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5천 원 정도 빠지면서 6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새 4위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 어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8%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됩니다. 7만 2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메디톡스가 4%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4% 하락세 예상됩니다. 50만 원 선 깨고요. 49만 7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 바이로메드가 2%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됩니다. 6% 어제는 하락했는데 어제는 18만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17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5%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바이오 종목과 다르게 어제 펄어비스 또한 10% 넘게 하락했는데 4분기 실적 불안감에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17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8%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상승합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3만 7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녹록하지 않은 시장의 환경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년을 위한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꼽아봤고요. 두산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씩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내년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가 점차 내려오면서 경제 침체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 그리고 미국 이 G2 국가가 내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프라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역시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내어줄 것들을 협상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간다면 이제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인프라 투자 또한 민주당 역시 공공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이 잘 된다면 충분히 미국 역시 내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확대의 기대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기항 매출 비중이 크고요. 또 자회사 두산 밥켓은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한다면 동사는 자회사와 동사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이 최근 4거래일 연속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는다면 시초가 부분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약 12,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7,2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미국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관련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타임경제연구소 김유은 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김유은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6일 날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호석유 2% 넘게, 그리고 KT도 2.59%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주셨던 풍사는 18%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주셨던 해성 SDS 4%, 그리고 한국전력은 5% 넘게, 이수화학은 3%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KT 2% 넘게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위에는 이수화학, 그리고 3위에는 해성 DS 올라와 있습니다. 1위와 2위에는 각각 풍산과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뀐 모습인데요. 8위에는 정지환 전문가의 CJ헬로가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벌써 9%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6위와 7위에는 나란히 최동기
부사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BH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14% 그리고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송동현 팀장의 한국카본 올라와 있고요. 1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이 원종윤 팀장의 KMW 올라와 있는데 11월 7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6%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에 이제 박동현 본부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휠라코리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11% 넘게 상승하면서 1위 달성했는데요. 2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2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2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김유은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고요. 1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김윤 연구원이 추천을 해주신 풍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8%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최저점을 찍었고 그에 따른 상승 효과를 제대로 받아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4분기에도 방위산업 관련된 매출이 집중되어 있어서 실적 부분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까지는 제일 중요한 구리의 가격이 약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서도 매출이 또 부진을 했고 4분기에 접어들면서 좋은 소식들이 있고 구리의 가격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키가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완벽히는 아니지만 일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가를 그리 높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하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040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하락세 나오면서 658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바이오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까지 선점을 했던 이 기술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44,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 하락하면서 72,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셀트리온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 1.8% 하락하면서 327,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오늘 1%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다시 한번 신저가 기록합니다. 이제 10만 원 선까지 깨졌습니다. 2%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9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4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KB금융 1% 넘게 하락합니다. 4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합니다. 코스피는 1.54% 하락세 나오면서 204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79% 하락합니다. 6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7% 하락하면서 5만 9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CJENM 1% 넘게 하락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젠 또한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4,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캠텍의 하락폭이 큽니다. 2% 하락하면서 7만 6,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 어제 10% 급락세 나왔는데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7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다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메디톡스 1% 넘게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1% 하락하면서 17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 하락하면서 10만원 선 깨지고 99,0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2%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어제도 10% 가까이 하락했는데 18만 2,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TCG는 예상과는 다르게 0.70%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3만 5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윤 연구원이 가지고 온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3가지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과 오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서 제대로 된 반등 구간이 어딘지 제대로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조금 굵직한 이슈들 중에 손꼽을 것들이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상화에 들어왔고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서 조금 완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조금 추천을 드렸었던 배당주나 기술주 등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제가 오늘 가져온 3가지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번 분기에도 제가 YG 엔터테인먼트를 추천을 드렸었고 좋은 성과를 보여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번 분기에 SM 그리고 JYP 엔터 같은 엔터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그리고 해외로의 많은 공연들과 또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플랫폼 활동을 통해서 매출 이익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새로운 음반 발매 영향으로 많은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10월에 들어서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미처 준비를 못하셨던 분들은 대응을 제대로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관심을 받았던 만큼 그에 따른 별다른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전쟁의 여파가 한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주가는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YG 엔터를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번에 YG 보석함이라고 하는 남자 연습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YG 재팬에 일본인 연습생들이 7명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일본으로의 관심사를 만들었고, 내년 빅뱅의 제대에 맞춰서 일본으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엔터주 중에서도 JYP 엔터가 가장 많은 관심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본에서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중에서 JYP 엔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SM과 YG와는 다르게 일본에서의 활동이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실적 외의 것으로 해외에서의 실적 중에서 특히 일본에서의 실적이 좋았다는 점이 JYP 엔터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YG 엔터가 빅뱅이 없는 지금 올해 누적 매출에서 일본에서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으로 인해 반짝이는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밑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있을 빅뱅의 컴백과 그리고 JYP가 트와이스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만큼 YG도 일본에서의 활약할 수 있는 남자 아이돌이 있다면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국내에서의 인기만으로는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주가가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큐브 엔터만 보아도 해외에서의 좋은 소식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해외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YG 플러스도 3분기부터 6월에 런칭한 음원 플랫폼인 바이브를 통해서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고정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안정성을 찾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분야도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매출 증가가 함께 기대가 되고 있고 블랙핑크의 글로벌적인 성공과 이번에 지드래곤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사업 구성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대한민국의 e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당구장이나 노래방을 가는 것보다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많다고들 하는데 e스포츠 산업은 투자에서도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PC방에서 모바일로 시장 플랫폼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시기인 만큼 모바일 게임 사업에서도 중요하게 눈여겨볼 사항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최대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에서 매년 여는 블리즈컨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번 RPG 게임 중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디아블로를 모바일로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있은 후에 6% 가까이의 블리자드가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사실 물론 모바일 출시의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라고 매니아층들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외주를 맡기게 되면서 퀄리티적인 측면과 PC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NC소프트에서 모바일 게임 신작 5종을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반응은 굉장히 상반된 반응이었습니다. 출시 예정인 5종의 게임들이 원작의 스토리를 모바일로 구현해 내었고 또 모바일에서 조금 더 연장된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좀 더 즐겁게 다양한 컨텐츠로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평판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블리자드와 NC소프트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확실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니즈와 반응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NC소프트는 게임 산업에서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니즈와 반응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NC소프트의 주가가 올해 최고점을 찍고 주춤하는 듯 모습을 보였지만 기존 게임 매출에서의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적은 개발 비용으로 단기간에 오히려 PC 게임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또 모바일 게임 출시를 통해서 PC 게임 산업과 모바일 게임 사업을 나누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꾸준히 이끌어내는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았을 때는 비용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 부분 그리고 을 통해서 단기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떠나서 내년 상반기에 신규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견조한 실적을 낸다고 하면은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NC소프트는 목표가는 55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1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3분기에 일회성 요인이었던 추석이라는 명절을 제외하더라도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4% 정도 상회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카테고리별로 명품과 리빙케어 부분의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부유층의 소비가 회복이 되었고 판매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김포 아울렛과 천호점에서의 매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분에서는 현재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면세점 이슈 때문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조금 둔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있는 만큼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날씨로 인한 겨울 의류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 같고 최근 11월 1일에 오픈한 면세점에서는 조금 적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과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중국 경기에 둔화를 표시하는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무역 지수와 그리고 관군제에서 보여준 중국의 소비 여력은 다시 한번 중국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시장이 그만큼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백화점 영업 면적의 증가도 내년을 바라보았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간의 주가를 보았을 때는 최저점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면세점 이슈로 인해서 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단기적인 부진은 백화점의 영업이익으로 상세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시장의 가치를 보는 것보다는 내재된 가치를 파악을 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은 현재 시점보다 조금 더 하락한 85,000원이나 더 내려간다고 하면 83,000원 정도를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고 투자 시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이익 실현을 추구한다고 하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1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처음 만나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엔터주들이 강세였는데 연말 콘서트가 있는 만큼 또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받고 있고요. 또 YG는 어제 또 제니가 솔로곡을 발표했습니다. YG 글로벌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양회가 벌써 8%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적인 추세로 바라보시는 것보다 이제 2019년에는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제 전체 시멘트 업계 영업이익률이 이제 또 작게는 2%에서 5%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2018년 전체 시멘트 출하량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제 이례적 민간 분양 시장 이제 상황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19년에는 이제 연간 5천만 톤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또 동사는 원가 절감 위한 투자 효과가 내년부터 이제 반영되면서 더욱 돋보이는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SBI 핀테크 솔루션즈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일본 해외 송금 서비스 1위 업체이고 이제 일본 내 SBI 그룹 내 결제 서비스, 송금 서비스, 이제 백오피스 지원이나 보안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종합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제 일본 카드 시장 확대와 동반한 이제 피지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 결제 시장 내 카드 사용 비율이 이제 18%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시장 구축 의지에 동반해 이제 2025년까지 30% 정도로 상승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과 같이 현금에서 앱탭 방식으로 이제 캐시레스화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중국과 달리 정부의 카드 사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의지가 뚜렷하고 이제 보수적인 결제 관점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겠으나 이제 카드 결제 성장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제 SBI의 결제 서비스 취급액은 전년 대비 최소 15%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국제 송금 금액 자체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이제 뭐 블루칼라 직종을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고 있고, 정부 역시 또 체류기간 연장과 뭐 기능식 시스템 비자 신설 등으로 이제 더 많은 인원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다수는 이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적입니다. 또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가족이 있는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은행보다 접근도나 수수료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 핀테크 업체들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방식 변경의 비용 대비 시장 규모가 작아서 적극적인 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빠른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져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가치적 향상 요인이라고 판단되기에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또 공략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락장에서도 결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핀테크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닝 쇼크로 인한 급락세였는데요.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딛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많이 부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 발표가 다가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트만 보았을 때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하지만 또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를 어닝 쇼크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제 생각엔 공시했던 것과 거의 맞게 매출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4분기에는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전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의 대규모 리콜 사태 같은 일시적인 이익의 감소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트록시마나 허주마의 미국 수출, 미국 회사의 허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가 과연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의 적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쌍바닥을 뒤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은 또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관망을 하시고 투자의 타이밍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가격이 올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 그리고 그때까지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한 번에 더 많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현재 잠시만 제가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현재는 20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 지금 20만 2천 원 선을 보여주면서 최근 1년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 중에서 거의 최저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점을 조금 더 찍을 수도 있고, 사실 투자 전략 중에 제일 유명한 투자 전략 중 하나가 최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저점이나 고점의 구간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잡으신 다음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어제 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어제는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경쟁사 대비해서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좋고 21선과 61선이 동시에 돌파한 것으로 보았을 때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 감소 혜택의 효과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현재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현재 상황이 주가가 안정을 찾았을 때를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수익률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날 추천을 해주신 포스코 캠텍이 6%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 캠텍이 그 응급제 시장 확대로 인해 급등세를 타면서 현재 그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요. 그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와 어떤 포스코 캠텍의 설비 증설이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성장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동사는 지난 8일 세종시에서 응급제 1공장 종합 준공 및 2공장 착공식을 갖고 응급제 생산 라인 확대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포스코는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포스코의 2차전지 사업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진행될 것이며 포스코 캠텍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응급제 생산 능력은 현재 24,000톤에서 2021년 74,000톤까지 증설 예정인데요. 증설 생산 능력이 100% 가동되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평균 판매 가격이 유지되면 총 매출의 규모는 올해 900억에서 중장기적으로 5천억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설비 증설로 인해 2020년에는 응급제가 포스코 캠텍 매출의 15% 이상 비중을 차지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지위를 확고하게 굳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회사 PMC텍 실적 증가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PMC텍에서 생산하는 석탄계 신산 코크스는 대부분 중국 흑연 전극봉 생산업체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쯤에는 중대형 전지에 대량 사용되는 인조 흑연을 생산할 계획으로 LG화학, 삼성 SDI 등 국내 대형 업체의 수주 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응급제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포스코 그룹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 거듭나면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 주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92,000원, 손절가를 70,0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 속보가 잠시 들어왔는데요. 어제 광군제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만은 일본 증시가 오늘 3%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미국의 증시 급락에 장중에 낙폭이 3%가 넘었습니다. 네, 이와 또 관련해서 오늘 볼만한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락주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저연차 주요 아티스트죠. 트와이스랑 갓세븐 및 향후 라인업인 스트레이트 키즈가 골고루 탄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용 구조가 효율적이며 아티스트별로 전담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고 있어서 트렌드에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아티스트 수익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와이스는 일본 내 현지화로 대중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본 내 호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갓세븐과 스트레이트 키즈는 팬덤형 매출 위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일 트와이스 미니 6집 Yes or Yes와 동명 타이틀곡으로 국내외 음원 차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7개 지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갓세븐 역시 새 앨범 프레젠티드로 가온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지난 2분기 진행된 트와이스의 판타지 파크 투어 및
갓세븐 일본 홀투어, 2PM 일본 투어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 1월 신인 걸그룹 데뷔 및 트와이스의 미주 콘서트 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라인업 확보를 통한 볼륨 확대 및 주요 아티스트의 미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며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티스트별 태스크포스를 통한 높은 유연성, 효율적인 비용 구조, 해외 시장에서 현지화된 아이돌 육성 역량 고려 시 안정적 실적 성장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JYP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를 4만 원, 손절가를 27,9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국제유가가 11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유주들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화학주들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어제 애플 쇼크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현재 2.14%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035.95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2%대 급락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길게 또 하락 그래프를 그리면서 현재 203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97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300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움직임 함께 파악해 보시죠.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 가까이 하락하면서 43,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20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쇼크가 있었죠. 실적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12% 가까이 급락세 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 가까이 하락세 보이면서 32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도 하락세를 보입니다. 2.71% 내리면서 25만 1,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신용 등급 하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추가 하락하면서 1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 하락세고요. 신한지주가 0.7%가량 하락하면서 4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14위까지 밀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6.4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증선이 결론을 앞두고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4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마찬가지로 2.55% 강하게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653.7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한번 파악해 보시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2% 가까이 하락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653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소폭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좀 매도폭이 큽니다. 304억 원가량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43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6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0.3% 소폭 오르고 있고요. CJ E&M은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4% 이상 하락하면서 7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쇼크에 제약 바이오 업종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낙폭이 과대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HLB가 0.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79,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도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5% 현재 오르고 있고요. 52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어제에 이어서 0.5% 소폭 하락 중이고요. 18만 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잘 버텨줬던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은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9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8% 하락하면서 17만 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도 낙폭 과대 인식에 오늘 소폭 반등합니다. 0.98% 현재 오르고 있고요. 35,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 이상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증선위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고요. 30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홀딩스가 한일시멘트를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고 밝혔고요.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홀딩스 오늘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49,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2.7% 강세 보이면서 42만 7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한샘과 한미사이언스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LG이노텍이 애플쇼크에 8%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10만 5천원에 10만 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IS동서가 7% 이상 빠지면서 28,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64% 하락하고 있고요. 7만 3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후성이 4.62% 하락 중이고요. 현대건설도 4%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인기 검색어 한번 보겠습니다.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2위에 셀트리온, 3위에 삼성전자, 4위에 신라젠, 5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6위에 H1B가 올라와 있고요. 7위에는 삼성전기, 8위에는 SK하이닉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에 이어서 핫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어제 30만 원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4일 증선위의 결론을 앞두고 상장 폐지 등 최악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증선위가 설사 고의로 판단한다고 해도 상장 폐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8% 이상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30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세대 10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한 8기가비트 D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세대 D램 대비 생산성은 20%가량 향상됐고 전력 소비는 15% 이상 줄였다고 하는데요. 2세대 10나노급 D램을 개발한 것은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고요. D램 가격 하락 압력과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경쟁 우려에도 국내 업체들이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애플쇼크에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7만 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시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2%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11월 달 들어서도 지금 이제 하락을 계속하고 있어서 좀 당혹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벤트 가장 중요했던 미 중간 선거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벤트 릴리프 랠리가 조금 이제 나오다가요. 이제 주 후반에 다시 나왔던 11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그 12월 달에 나올 FOMC와 그다음에 내년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어떤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내일 금융위 산하의 정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가 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와서 이제 어제 굉장히 급락을 하는 여파가 오늘까지도 뭐 이어질 뻔했습니다만 지금 아침에 나온 이제 리포터 내용에 보면 거래 중지는 당할 수 있어도 이제 상장 폐지까지는 좀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가 최근에 이제 10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좀 뭐 매수를 좀 해주면서 11월달 이제 반등을 좀 이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벤트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이제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실한 단초만 좀 나온다면 국외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이 좀 반등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적인 어떤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일 있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결론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은 좀 변곡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내일 나오는 어떤 결론, 그 다음 내일 또 이제 한국 시간은 그 다음이겠네요. 파월 의장의,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내 관련 부분 두 가지 요소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는 어떤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제 10시 반 정도 넘어가면 중국 증시 영향을 받겠는데요. 한국 증시만 유독 좀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분들 좀 힘 잃지 마시고 차분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LNF입니다. 코드 번호는 이제 066970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에서 가장 주요시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인데요. LNF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네 가지 물질 중에서 양극할 물질이라고 하는 양극재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세계에서는 이제 일본의 니치어와 벨기에의 유미코와 더불어서 3위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이제 일본이나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했던 부분을 동사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10년 정도 이제 이 양극화 물질을 이제 생산하면서 매출액도 10년 전에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올라와서 올해도 2018년도 예상 매출액이 5,237 전년 대비해서 한 33% 정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한 309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매출액에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발트 가격이 중요한 이제 원재료죠. 코발트 가격이 이제 양극질 물질에서 이제 원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코발트 가격이 이제 3월달 이후에 많이 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LNF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은 전방 산업이 이제 전기차 업체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연동되는 ESS 관련되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데요. 내년 이후 되면 이제 2019년 되면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어떤 부분들 이에 대응해서 이제 소재 업체들은 이제 계속 이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월달이죠. 77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기존의 캐파가 연산 19,000톤 정도 규모였는데요. 이제 내년 이제 10월달 말에 이제 완공이 되면 80% 정도의 어떤 생산의 증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27,000톤, 2020년도 가면 본격적으로 되면 한 37,000 정도의
설비 증가가 매출의 증가 사업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신규적으로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항 새로운 어떤 이제 전기차 업체가 지금 테스트 물량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장기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좀 하락을 한 형태죠. 오늘도 지금 가격을 보면 37,2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 전략은 한 37,000원 정도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3,000원 단기적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루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효르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대 급락세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증권시장 중간선거 이후에 좀 강한 반등을 기원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크게 흔들림이 없지만 글로벌 시장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단기적인 개별 종목의 모멘텀 단기적인 개인 투자자들 사전에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좀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좀 시장에 순응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해야 된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기적으로 거래량 많은 종목들, 그다음에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들 많은 분들 보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전업 투자자거나 좀 개별적인 매매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통해서 좀 오버나이트 없는 매매를 좀 진행하실 좀 지향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TF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요 근래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번씩 좀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상품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이기 때문에 오늘 해당 상품은 개파락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반대로 이제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갭상승에서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시작했을 때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순매수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인버스보다 레버리지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좀 외인이 매도세, 비관 일찌감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을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것도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수가랑 손절가를 좀 더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이라고 하죠. 해당 종목, 해당 상품은 이제 3분봉 차트 봤을 때는 이제 시초가가 7,71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7,800원과 7,800원 사이, 7,830원 사이에서 정고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좀 없어서 변동성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750원 이하에서 7,750원과 7,7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5% 비중만 좀 걸어주시길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 과대 낙폭 발생에 따라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현재 좀 시장 상황 보면은 좀 단기적인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는 7,65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오늘 아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거나 지금 이 상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대로 정규장이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지수가 좀 더 이제 외인마저도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마저도 좀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7,850원으로 한 2에서 3% 정도만 잡게 가시고 나중에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면 제가 제대로 된 종목 준비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 함께 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효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